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독한 국어의 원리와 공식의 저자 구자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길고 복잡한 문장을 쉽고 빠르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사례를 통해서 같이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강의를 통해서 개괄적인 설명은 충분히 드렸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학교 문법을 바탕으로 어떤가요? 문장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거가 첫 번째 대전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문법적 요소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문법책에 나오는 또는 사전에 나오는 문장들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험 상황에서 만나는 여러 문장 속에 있는 긴 문장들하고는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러한 문법책에 당연히 전제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 더불어서 길고 복잡한 문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또는 효율적으로 읽을 수 있느냐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서술어 확인하고 수식관계 확인하고 안되면은 여러 문장으로 쪼개보고, 이러한 내용을 제가 첫 번째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독해 과정에서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가 세 가지죠. 첫 번째는 뭔가요? 내가 어휘 또는 단어를 모르는지 요거를 한번 인지를 하시고, 두 번째는 문장을 못 읽었는지, 지금 오늘 저희가 살펴볼 요 문장 독해가 안 된 건지, 그쵸? 세 번째는 뭔가요? 여러 문장과 문장 간의 연결 관계를 내가 파악하지 못한 건지,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하는 포인트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휘 몰랐다고 해서 독해를 못하는 거 이거는 아니거든요. 이거는 어휘력을 보충하면 됩니다. 그리고 문장 독해가 안 되면은 기본적으로 여러 문장과 문장을 읽는 거가 또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 문장 독해를 못한 건지, 아니면 이 문장 독해는 되는데 이 문장과 문장, 즉 여러 개의 문장과 문장 간의 연결 관계를 파악하지 못해서 이 긴 내용이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인지, 이 세 가지 관점 안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이고 부족한 부분이 어떠한 단락에서 문제가 되는지.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문장에 관한 이슈를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쨌든 여러 개의 문장으로 구성된 제시문을 읽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한 문장에 대한 이슈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강의를 기획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어쨌든 사례를 통해서 한 문장 독해 팁 1, 2 관련해서 같이 연동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문장을 읽고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 소비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 문장 읽고 이해가 됐으면 오케이입니다. 바로 그냥 패스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장을 이렇게 읽었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한번 어떻게 하나요? 계속 앞에서 뒤로만 읽지 마시고 뭔가 좀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서술어 먼저 찾아보고, 아니면 수식관계도 살펴보고, 아니면 문장 성분, 즉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이해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는 서술어 먼저 찾아보는 거죠.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뭐가요? 기업은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합니다. 자, 어떤 시대인가요? 중요한 거는 이 시대가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죠. 더불어 뭐가 또 스포트라이트를 받나요? 가치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추구하는 가치, 이 가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시대인 거죠. 그래서 기업은 가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그 가치는 소비자가 추구하는 가치이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문장을 읽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가요? 이후 문장에는 이 내용들 중에, 자, 그러면은 기업도 뽑아보고 소비자도 뽑아보고 가치 당연히 뽑히겠죠. 그리고 시대 당연히 이렇게 뽑히겠죠. 이러한 포인트들, 그쵸? 이러한 포인트들 중에 이후 문장에 어떠한 포인트들로 연결 관계를 잡을지 예측을 해보는 거죠.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사고를 하는 거가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논리문법적 사고고, 이러한 실질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거가 바로 수식송,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어휘 또는 문장 성분이 어떤 내용으로부터 수식을 받고 있고, 또 이 내용은
어떤 것을 또 수식하고 있는지 이런 지속적인 연결 관계들을 한 문장 속에서 계속 생각을 하시면서 독해를 하는 거가 필요하다. 뭐 이런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짧은 문장이지만 요 안에서 소비자가 추구하는 가치에 관한 이슈, 그리고 이 가치를 적극적으로 고려되는 시대, 이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자, 이거는 또 서술절이죠. 그렇죠? 우리 문법적, 학교 문법적 이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문법적 문장 성분만 발라내면은 기업은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주어와 뭔가요? 서술절. 요 두 가지만 있는 문장의 구조이다. 뭐 이런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문법적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래도 짧은 문장이니까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로 패스를 하셔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지금 보시는 2번 사례는 앞서 살펴본 1번 문장보다는 좀 더 길어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한 번에 이해되면 오케이입니다. 그냥 패스입니다. 근데 만약에 읽고 나서 이해가 조금 안 됐다 그러면은 이제 저처럼 다시 서술어 먼저 찾아보고 주어도 찾아보고, 그리고 스포트라이트 즉 가장 많이 수식받는 어휘나 단어 또는 뭐 구 이렇게 될 수 있죠. 이런 수식을 받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인지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그 내용이 너무 길면은 두 문장으로 이렇게 쪼개보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하면서 요 2번 문장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 독일의 동물학자 하이네만 박사가 처음으로 시작한 동정요법에서는, 자, 일단은 동정요법 관련한 내용이 나오네요. 동양의 침술과 같이 인간의 육체적, 심리적 현상을 지배하는 어떤 에너지, 즉 생명력의 변화로부터 병이 생긴다고 본다. 일단은 소수로 바로 잡히네요. 에너지 즉 생명력의 변화로부터 병이 생긴다고 보는 거죠. 뭐 더 짧게는 병이 생긴다고 보는 겁니다. 뭐가요? 동종요법에서는. 그쵸? 이렇게 일단 포인트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동종요법 어떤가요? 수식을 많이 받고 있지 않나요? 누가 시작한 건가요? 하이네만 박사가 처음으로 시작한 동종요법인 거죠. 그리고 이 하이네만 박사는 어떤 하이네만 박사인가요? 18세기 독일의 동물학자인 하이네만 박사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하이네만 박사가 처음 시작한 동종요법에서는 동양의 침술과 같이, 자, 그러면은 이 동종요법은 뭔가요? 서양의 이슈인가요?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하이네만 박사가 지금 이 문장 안에서는 어떤가요? 서양 사람인지, 인도 사람인지, 그 다음에 뭐 일본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뭐 발음 보면 알긴 하겠지만 어쨌든 정확하게 그 지역까지는 안 나왔죠. 그런데 그거가 대립대조 비교가 되는 거가 동양의 침술과 같이 뭔가요? 인간의 육체적 심리적 현상을 지배하는 어떤가요? 에너지가 또 수식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에너지는 다시 말하면 뭔가요? 생명력의 변화로부터, 생명력의 변화인 거죠. 변화와 관련된 거고, 그렇죠? 이 에너지로부터 병이 생기는 거죠. 그거는 생명력의 변화와 관련된 에너지. 뭐 이런 정도 이렇게 수식받고 수식하고 뭐 이런 관계가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좀 다 지워버리면은 이런 거죠. 동종요법에서는 에너지, 즉 이것도 지워볼까요? 에너지로부터 병이 생긴다고 본다. 요 이야기입니다. 그쵸? 이렇게 해서 문장을 최대한 줄이는 거죠. 하지만 문장과 문장이 연결될 때는 또 상황이 달라지죠. 동물학자가 연결될 수도 있고 하이네만 박사가 될 수도 있고 동종요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물며 동양에 관련한 이슈도 이후 문장 간의 연결 관계가 잡힐 수도 있고, 에너지, 그 다음에 생명력의 변화, 그 다음에 병에 관한 이슈, 뭐 다양하게 이후 이전 문장 간의 연결 관계가 잡힐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문장에서 중요한 이슈는 당연히 주어, 목적어 또는 보어, 그쵸? 그 다음에 뭔가요? 서술어, 뭐 여러 가지 다 상황들이 나오죠. 그쵸? 이런 문장 성분이 중요하지만 어떤가요? 실질적으로 문장과 문장이 연결될 때는 뭐가 될지 사실은 모릅니다. 그쵸? 물론 연결 관계가 구성될 가능성이 높은 거는 좀 발라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거는 제가 좀 더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한 문장 독해를 우선 완성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문장을, 이 문장을 읽고 나서 이해가 된 것이 아니라면 좀 전략적으로 마치 피카소의 입체파 그림처럼, 큐비즘 그림처럼 전략적으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우리가 계승해야 할 민족 문화의 전통으로 여겨지는 것이 과거의 인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노력의 결정이라는 것은 지극히 중대한 사실이다. 자, 이거 어떤가요? 한 번에
오케이신가요? 아니면은 좀 더 살펴봐야 될까요? 한번 저는 계속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중요한 거는 뭔가요? 지극히 중대한 사실이라는 거죠. 뭐가요? 뭐뭐하는 것이 뭐뭐하는 것은 지극히 중대한 사실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뭐뭐하는 것이 뭐뭐하는 것은 사실이다. 자, 요거가 지금 요 문장의 구조죠. 그러면은 이 것은 무엇으로부터 수식받는지 좀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일단은 민족 문화의 전통으로 여겨지는 거죠. 그쵸? 그리고 그 민족 문화는 어떤 건가요? 우리가 계승해야 할 민족 문화인 거고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 것은 뭔가요? 노력의 결정이라는 것인 거죠. 그쵸? 요 노력은 또 어떤 노력인가요? 요 노력은 과거의 인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노력인 거죠. 그쵸? 그래서 이 문장은 민족 문화의 전통으로 여겨지는 것이 노력의 결정이라는 것은 지극히 중대한 사실이다. 어떤 노력? 과거의 인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노력.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사례 역시 노력이 뭐 스포트라이트를 좀 많이 받고 있고 뭐 요 것도 물론 받고는 있지만 사실 중요한 거는 뭐뭐라는 것은 상당히 이거는 그 말 그대로 거시기죠. 거시기.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민족 문화의 전통 요게 더 중요한 거죠. 전통으로 여겨지는 것이 어떤가요? 노력의 결정이라는 것은 지극히 중대한 사실이다. 자, 그리고 이후 문장은 그러면 어떻게 연결 관계를 구성하는지 또 한번 예측을 해보는 거죠. 그죠? 아직 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예측을 하지 못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요거는 만약에 두 번째 문장이 있으면 우리는 바로 확인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 한 문장을 놓고 예측을 할 수 있으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글을 쓸 때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한 내용들을 글로 표현할 때 만약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쓴 문장이라고 하면은 두 번째 내용 분명히 연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때 여러분들이 글을 쓰고 나서 이 포인트들을 잡는 겁니다. 무엇을 내가 이유 문장과 연결 관계로 잡으면서 논리를 펴나가고 있는지, 그쵸? 이런 포인트 항상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번 루소의 사상은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는 선하고 자유롭고 행복했으나 사회와 문명이 들어서면서 악해지고 자유를 상실하고 불행해졌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자, 일단은 요 4번 역시 한 번에 쭉 읽히십니까? 만약에 안 읽히셨다면 조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일단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뭐가? 루소의 사상은 일단 두 가지 잡혔네요. 그리고 이 전제는 어떤 전제일까요? 자, 이거는 이러한 존재인 거죠. 그죠?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는 선하고 자유롭고 행복했으나 자, 여기서 또 상황 뒤집히죠. 그죠? 흐름이 전환이 되고 사회의 문명이 들어서면서 자, 자연 상태와 그러면 문명은 대립대조 비교 관계 잡히는 거죠. 그리고 선한 거는 악한 거하고 자유로운 거는 자유를 상실한 거하고 그쵸? 그리고 행복은 불행하고 이렇게 다 연결 관계가 대립대조 관계로 잡히는 겁니다. 자, 이 관련해서는 제가 아직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요. 그죠? 여러분들 제가 비문학 독해 관련해서 논리문법적 사고를 통해서 이 내용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오늘 살펴보는 거는 문장 독해죠. 문장 독해고 지금 이 전제를 어떤가요? 요거가 수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을 보면은 정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다시 말해서 문장 성분으로는 주어와 서술어만 지금 잡히는 건데 자, 그 서술어 안에 있는 요거는 또 부사죠. 전제에서 출발한다. 자, 루소의 사상은 출발한다. 어디에서? 전제에서. 요거는 또 부사란 말이죠. 이것도 물론 문장 성분이긴 하지만 부사의 전제를 지금 이렇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수식을 하고 있는 이런 관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 정말 짧은 문장이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제에 관한 내용이 어떤가요? 상당히 할 얘기가 많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어떤가요? 문장이 그래도 뭐 길어지는 문장이고 이런 문장들을 바로 앞에서 뒤로 한 번에 읽고 이해가 됐으면 뭐 당연히 넘어가시면 되지만 만약에 안 읽혔다면 조금 입체적으로 이렇게 뭐 문장 성분도 체크해보고 그쵸? 서술어도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수식을 받는 거가 뭐고 수식을 하는 내용이 어떤 부분에 포지셔닝을 잡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입체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해하고 이후 내용으로 넘어가시는 거가 정확한 문장 독해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 물리적 편리함을 위해 정신적 고귀함을 간단히 양보해버리고 집단의 목적을 위해 개인의 순수성을 쉽게 배제해버리는 세태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혼을 가진 인간으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자, 이게 한 문장입니다, 여러분들. 자, 중요한 거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셨다라고 하면은 자, 일단 소스로 찾아보면 뭔가요?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누가요? 우리는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라는 거가 이 문장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많이 수식받는 단어는 뭔가요? 세태죠. 세태. 요 세태가 어떤 세태인가요? 이러한 세태인 거죠. 물리적 편리함을 위해 정신적 고귀함을 간단히 양보해버리고 집단의 목적을 위해 개인의 순수성을 쉽게 배제해버리는 세태. 세태 속에서 어떤가요? 우리는, 자, 이거는 그리고 부사네요. 부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이 문장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쵸? 이 세태 속에서와 관련된 내용이. 그러니까 이 한 문장 안에서 실질적으로 부사는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는 않지만 이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는 사실은 얘 때문인 경우가 상당히 많죠. 또는 관형사, 영어로는 형용사와 관련된 내용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장이 길어지고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사 포인트와 관형사 포인트를 잡으면은 쉽게 말해서 요거는 수식을 하는 입시인 거죠. 그죠? 관형사도 수식을 하고 부사는 정말 많은 내용들을 수식하죠. 서술어도 수식하고 그 다음에 관형사도 수식하고 또 같은 동급인 부사를 수식하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관형사는 명사를 뭐 수식하는 거 이런 거는 품사의 그런 특징에서 영어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 한국어 공부할 때도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은 이런 포인트들을 조금 쉽게 읽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으로, 즉 어떤 인간인가요? 자신의 혼을 가진 인간, 요거가 또 인간도 중요한 또 포인트로 수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태가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는 거고 그리고 인간도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문장 성분으로 뭐 구성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후 내용은 또 어떤 내용들로 어떤 주고받은 대상들로 연결이 될까요? 요거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뭐 저는 뭐 이런 세태도 충분히 이후 문장의 중요한 연결 요소로 잡힐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쵸? 이렇게 한 문장을 읽고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죠. 다양한 생각을. 그쵸? 그리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쵸? 여러분들이 항상 이 문장에 관한 부분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문장과 문장의 연결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논리문법적 사고, 즉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의 핵심을 이해하시고 나면은 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즉 여러분들이 제시문 독해력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사실 의외로 쉽게 정리가 되는데 이 문장에 대한 이해는 사실 평생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 독해를 무시하시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정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문장은 학교 문법적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거고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핵심은 이 문장과 문장 단위를 연결하는 이 포인트에 지금 방점이 찍혀 있는데 어쨌든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앞서서 지금 문장에 대한 독해 팁 정도를 제가 소개를 드리고 있다. 우리가 실전에서 만나는 사례를 기준으로 문법책에 나오는 짧은 문장이 아니라 뭐 이런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번 우리는 정보사회와 관련된 갖가지 전망을 통하여 실제로 변화하게 될 것은 어떤 것이고 변화하지 않을 것은 어떤 것인지를 잘 분간하는 한편 긴 역사적 과정 속에서 정보사회가 어떠한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를 주체적 관점에서 정리하는 일이 필요하다. 자, 이 문장 역시 뭐 상당히 좀 길죠. 여러분들 핵심 좀 잡으셨나요? 일단은 이해가 안 되셨으면 일단 소스로부터 찾아보면 됩니다. 정리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누가요? 우리는. 그죠? 끝났네요. 그죠? 이 문장에서 가장 많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가 뭐죠? 자, 이거 잡으셨나요? 일이죠, 일. 자, 이거는 일이 필요하다. 누가? 우리는. 근데 그 일이 어떤 일인가요? 일단은 정리하는 일이죠. 그리고 어떤 거요? 분간하는 일인 거죠. 그쵸? 그 정리는 어떤 정리인가요? 긴 역사적 과정 속에서 정보화 사회가 어떠한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를 주체적인 관점에서 정리하는 거죠. 그리고 분간은 어떤 분간인가요? 실제로 변화하게 될 것은 어떤 것이고 변화하지 않을 것은 어떤 것인지를 분간하는 것입니다. 그쵸?
그리고 요 분간은 뭐를 통한 거죠? 정보사회와 관련된 갖가지 전망을 통해서 무엇이 변하고 무엇이 변하지 않을 것인지를 분간하는 일이 필요한 겁니다. 누가? 우리는. 그쵸? 요거 한 문장인데,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것도 정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쵸? 수식을 하는 내용이 실질적인 요 일 하나를 지금 수식을 하는데 상당히 길어지는 거죠. 요 일은 그냥 일이 아닌 거죠. 정말로 정리하는 일, 그 다음에 분간하는 일, 그쵸? 그 정리는 어떤 정리, 그 분간은 어떤 분간, 또 수식을 받는 거죠. 또 수식을 받고 그거가 다 최종적으로 수식을 해주는, 이렇게 해서 문장이 길어지는 거죠. 복잡해지고. 그래서 이러한 한 문장은 한 번에 읽고 이해가 되면은 뭐 상관이 없겠지만, 이런 문장 읽고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전략적으로 이렇게 저처럼 문법적 요소, 여기서 주어 찾고 목적어 찾고 서술어 찾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좀 사고를 거꾸로 해보는 겁니다. 일단 서술어부터 찾는 거죠. 왜냐? 한국어는 어쨌든 하나는, 서술어 하나는 무조건 마지막에 잡히죠. 이번 시간에 살펴본 지금 사례들은 다행히 지금 주어 하나, 서술어 하나인 경우죠. 그래서 이런 포인트로 바로 잡히는 거고, 만약에 이어진 문장으로 지금 서술어가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가요? 세 개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하나는 잡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소수로도 먼저 잡고 주어 찾고 뭐 이런 식으로 거꾸로 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기본이고, 이와 더불어서 제가 설명드리는 핵심은 이런 거죠. 무엇이 무엇으로부터 수식을 받고 얘는 또 어떤 내용을 수식하는지, 수식성을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요 한 문장 독해를 진행을 전략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뭐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떠신가요? 조금 제가 문장 독해와 관련돼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있는 내용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 문장은 기본입니다. 기본. 하지만 문장을 또 잘 읽는다고 해서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여러분들께 여러 문장으로 구성된 요 문장과 문장 단위의 연결 관계들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요 한 문장 독해와 문장과 문장 단위 독해 훈련은 조금 구분해서 진행을 할 필요가 있고, 제가 강의를 이렇게 조금 나누어서 기획을 한 거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러한 문장 독해 방법론은 우리의 최종 목표인 이런 문장과 문장 단위로 구성된 제시문 독해를 위해서 지금 구성을 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설명드리는 내용이 학술적으로 또는 학교문법적 견해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